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고민이 있어서 댓글이 있는데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다시 만난 미국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결혼해버리고 미국 가서 같이 살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23살이고 여친은 20살인데 결혼에 정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요즘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대인구 감소의 시대에 결혼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일단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지금 님이 정신세계가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 결혼 안 하면 뭐 어때? 어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이 지금 이상한 상태인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어딘가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건강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그만큼 악한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망가져 있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사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멸종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생각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고,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세상이 옳고 그름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세상입니다. 자, 그럼 왜 세상은 이렇게 위험하고 악하고 잘못되고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전문가로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어디로 이끄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제가 관리하는 전 세계 공장에 있는 그 현재 뭐랄까 생산 상태가 어떻고 불량 상태가 어떻고 재고 상태는 어떻고 뭐 이런 거 관리할 때는 사실 굉장히 좋죠. 그게 제가 만약에 컴퓨터가 없었다면 제가 그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막 끌적끌적 하면서, 여기 지금 내가 관리하는 뭐 일본 공장, 내가 관리하는 대만 공장, 내가 관리하는 중국 공장, 내가 관리하는 한국 공장, 여기 지금 물건이 언제 들어오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릴 일을,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걸로 코드를 짜가지고 얘가 스스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저한테 차트를 딱 보여주면 굉장히 편하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 그냥 엔터만 치면은 그냥 바로바로 그 몇 시간 걸릴 일을 한 1초 만에 해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편한 삶을 위해서는 좋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서만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 미국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learn 해야 된다. before 인공지능이 너를 learn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를 학습하기 전에 네가 먼저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인공지능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인공지능 쓰는 사람들은 먼저 인공지능의 속성을 알고, 내가 먼저 알고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어떤 도구로서의 범위로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과를 깎아 먹을 때 그냥 손톱으로 사과 껍질을 다 뜯어서 그렇게 깎아도 되지만, 과도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과도가 좀 더 나가서 이제 뭐 감자 깎는 칼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 도구의 위험성을 안 후에 쓴다면은 그거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도구의 위험성을 모른 채, 예를 들면
3살짜리 꼬마애가 있다고 쳐봐요. 그 손에다가 과도를 쥐어주면 어떻게 돼? 날카로운 과도를 쥐어주면. 장난감인 줄 알고 갖고 놀다가 자기가 다치고 친구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 채 위험한 과도인데 이 꼬맹이들이 과도를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님들도 사실은 개인 방송을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고 개인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제 채널 말고도 다양한 개인 방송을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놓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그 개인 방송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짧은 영상 있잖아요. 한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제일 위험해요. 자, 왜 그런지 그거를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좌성향이 있어요. 좌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좌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파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보수하는 것이 보수, 그래서 우파가 보수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자는 사상이 진보예요. 그래서 좌파가 진보입니다. 흔히 좌파들은 너 좌파지 하면 화를 내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난 좌파가 아니야, 난 진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그 미디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거든요. 좌파의 핵심은 성경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보인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진보인 거예요. 좌파가 진보고 진보고 좌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본인이 성경을 반대하고 있다고 그런 클리어하게 내놓고 있으면 결국 이게 어떤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면 서구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폐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성경을 반대하고 있다는 걸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진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리버럴 하면 뭔가 인간이 자유롭게 되고 뭔가 인간이 뭔가 굉장히 이제 진보하게 되는 생각을 갖게 돼서 뭔가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진보라는 거의 뜻은, 리버럴의 뜻은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의 리버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좌파가 진보고 진보고 좌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인간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방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보적인 스탠스를 계속 그 세뇌당하게 하는 게 인공지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자꾸 보다 보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SNS가 그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SNS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결혼하려면 요 정도 차는 있어야 되고 요 정도 집은 있어야 되고 요 정도 돈은 있어야 되고 요 정도 사회적 지위는 있어야 되고 요 정도 직장은 있어야 되고 요 정도 준비가 돼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다. 요런 메시지를 자꾸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굉장히 좌파 진보적인 메시지입니다. 결혼이란 건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 남녀가 만나서 사랑으로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이 SNS는 좌파 진보적 성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인간이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관으로부터 자꾸 인간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인공지능 SNS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육신의 정욕, 그걸 자극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SNS를 보면 항상 어때요? 몸매 좋고 잘생기고 예쁜 애들만 계속 우선순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그거에 밀리니까 자꾸 인공지능 SNS 쓰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꾸 어디 비싼 호텔 같은 데 가서 막 그 고급 수영장 같은 데 가서 꼭 비키니 입거나 막 이렇게 남자들은 막 이렇게 식스팩 보여주면서 꼭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도록 유도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의 자랑을 계속 프로모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고급 호텔에 뭐 스포츠카 타고 막 명품백 하고 막 성형수술하고 막 그런 사람 위주로 막 이렇게 알고리즘이 우선순위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럴듯한 것만 자꾸 보여줘. 뭐 예를 들면 대기업 다니는 멋진 강남에 살고 있는 회사원의 삶이, 혹은 뭐 제 채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의 영상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미국을 다루고 있잖아요. 미국 박사의 삶을. 그러니까 제 컨텐츠도 인공지능이 막 어떻게 쓸지 저는 몰라요. 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미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란 것의 기본적인 속성은 그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미국산 인공지능 시스템은 굉장히 건전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나마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청교도적인 가치관이 좀 보존된 국가거든요. 미국산 인공지능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중국산 인공지능이에요. 중국산 SNS. 중국산 SNS 중에 최악은 뭐냐면, 자, 영상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짧은 시간에 뇌에 쾌락을 주기 위한 디지털 마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짧은 영상 플랫폼 있잖아.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거에 한번 빠지면 뇌가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반드시 지워야 돼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산. 왜냐면 인공지능 자체가 좌성향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좌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성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긴 영상보다 짧은 영상이 좌성향을 프로모션하기가 더 쉬워요.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영상을 보면서 계속 뇌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를 완전히 좌편향시켜가지고 정신병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싶어지는 이 세태 자체가 인공지능이 드라이브하는 강력한 좌파 진보의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자꾸 정년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 이제 뭔가 준비돼야 된다. 이게 자꾸 인공지능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결혼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게 나타나기 전에는 그 인류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인공지능이란 게 자꾸 나타나면서 결혼을 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한국에서 특히 인공지능이 좌드라이브 하는 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실리콘밸리의 한 인공지능 회사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결국 인구 감소로 이끌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가 결혼을 잘 안 하게 될 거고 인구를 감소시킨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인공지능 회사의 사장으로서 앞으로 그 인류가 나가는 방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한국이냐면 그 인공지능이 인구를 감소시킬 걸 알고 있는데 한국이야말로 그 좌스핀을 진짜 극강의 좌스핀을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막 0.7이잖아. 인구 그 감소 비율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전 세계 1등 했어요. 자, 그래서 왜 한국이 전 세계 1등 하는지 보면은, 자, 그것 말이죠. 그 유교라는 사회가, 유교라는 그 이념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좌파 진보적인 이데올로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려 있는 사회가 이제 한국이잖아요. 한국. 그런데 이 좌드라이브가 이게 걸은 거를 그 한국 사회 이 좌드라이브를 막아줬던 게 그동안 이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이 우드라이브가 걸리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조선 자체가 유교 때문에 좌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그 사회인데 거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당을 이제 눌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이 이제 우드라이버가 걸려가지고 그나마 유지된 거거든요. 근데 북한을 보면은 원래 유교가 좌드라이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그것도 이제 좌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좌에 좌를 걸리니까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북한의 인구 감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북한 인구가 굉장히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계속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한국 사회를 좌드라이브를 막아줬던 게 이제 개신교거든요. 근데 한국 개신교가 미국에서 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중심적인 그런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원래 이제 한국에서 개신교 다니시던 분들은 미국 가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깜짝 놀라냐면 미국 개신교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한국 개신교는 개신교라고 하면서도 이제 조금 유교랑 결합돼서 유독교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밑에 전도사님 밑에 뭐 장로님 밑에 권사님 밑에 뭐 집사님 밑에 평신도 계급이 있거든요. 그 유교예요, 유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독교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는 이 완전 우드라이브가 아니에요. 약간 좌드라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제 개신교들이 자꾸 미국이랑 연합해서 이제 굉장히 그런 청교도적인 정신을 불어오려고 하지만 한국 개신교는 자꾸 좌드라이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카톨릭이랑 자꾸 연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데 자꾸 왜 한국 기독교가 에큐메니컬을 하려고 하냐면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미국 청교도 정신에서 굉장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원래 좀 이렇게 좌파 기독교가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우성향을 못 띠고 있어요. 우성향을 못 띠고 자꾸 좌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사회가 조금씩 좌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좌드라이브로 가고 있는 조선을 이 남한을 살린 거예요. 좌드라이브를 스탑을 하고 청교도 정신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드라이브를 걸어준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태엽이 이제 풀리고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갈아 넣어줬던 우드라이브가 이 개신교가 자꾸 유교랑 결합해서 유독교 형태로 변질되면서 이제 다시 좌드라이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40대, 50대, 60대 기성세대들의 개신교 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자꾸 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구현하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이 부모 세대의 종교 생활 하는 거 보고 되게 실망하는 거예요. 아, 저게 무슨 기독교야. 저거 무슨 기독교야. 유교지.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요즘 종교 활동이 거의 제로래요. 통계를 보니까 20대 거의 종교 활동을 안 합니다. 종교라는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30대 이상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대들의 정신 상태는 거의 무종교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20대들이 핸드폰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2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마트폰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가 미국산 브랜드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미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 내국인들한테 스마트폰 브랜드를 얘기하면은 공산주의를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철학을 구현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마인드를 계속 불어넣어주는 스마트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국의 20대가 이제 개신교를 믿지 않고 이제 무교인 상태에서 자꾸 보니까, 그리고 원래 한국 사회 자체가 유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유교 종교를 막 믿고 예를 들면 한복을 입고 주기적으로 공자의 사당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깊은 정서가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의 좌드라이브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더 이상 20대들이 개신교를 믿지 않고 플러스로 이제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자꾸 좌드라이브가 거는데 20대들이 좋아하는 그 스마트폰 브랜드가 사실 공산주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그 모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이 지금 다 좌성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투표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20대가 투표할 때는 우파 정당에 투표를 해요. 근데 그게 우드라이브가 아니에요. 우드라이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성향의 정당에 투표를 하냐면 그 좌성향의 그 40대들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그 우성향의 정당에 투표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20대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강력한 좌드라이브가 걸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좌드라이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은 지금 좌드라이브가 안 걸린 거예요. 마음이 되게 건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결혼하고 싶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님이 지금 건강한 거예요. 남들은 다 지금 비정상적인데 혼자 건강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님이 이제 결혼할 때 지금 뭐 미국인 여자친구가 있다 했잖아요. 미국인 여자친구를 하면 뭐 인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백인이라고 가정할게요. 왜냐면 백인이 미국 인구의 60%니까 가장 다수니까. 자, 백인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미국인 백인 여자친구가 있고 님에겐 초이스가 있죠. 한국에서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초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님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결혼할 때 가치관이 잘 맞아야 돼요. 가치관. 그러면 미국인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인 여자친구를 다시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이 강력하게 좌드라이브가 걸리는 한국 사회에서 그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게 지금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교는 강력한 좌드라이브였거든요. 그래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남성의 권위주의 위주의 남성적인 그런 가부장제잖아요. 근데 성경, 즉 개신교가 말하고 있는 가족도 가부장제거든요. 남성 중심적. 근데 이게 완전 달라요. 유교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가장이고 여성이 남성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가부장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인데 굉장히 좌성향의 가부장제예요, 유교는. 근데 반면에 이제 개신교, 즉 성경이 말하는 그 가정은 성경도 역시 가부장제입니다. 남성 중심적인데 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게 이 기본적으로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이 가부장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개신교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보호받고 굉장히 자유롭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부장제예요. 반면에 유교가 말하는 가부장제는 남성 중심적인 거긴 한데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그래서 여자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시스템이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좌드라이브가 걸렸던 그 한국 사회, 유교 사회에서 지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이제 서구적인 가치관을 자꾸 배우게 되고 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서구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서구의 좌파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한국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성 중심적인 좌파 진보 운동인데,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이 좌파로 강력하게 좌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야. 원래 유교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좌드라이브라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플러스로 그 서구의 좌파 진보 성향이 플러스 되면서 여성들한테 좌드라이브가 되게 강력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요즘 거의 대부분 페미니스트적인 생각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잘 이용한 게 지난 좌파 정권이에요. 지난 좌파 정권이 요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래가지고 그 페미니즘적인 그런 컬처를 막 양성해냈던 게 지난 좌파 정권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여자랑 결혼하기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적인 그 좌파 진보 운동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페미니즘적인 사상으로 잡혀 있는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되게 불행해집니다. 남녀 둘 다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거고, 거기다 인공지능이 이제 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님이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 그 한국 여자가 좌스핀 타지 않는 여자를 골라야 돼요. 즉 페미니스트 아닌 여자를 이렇게 꼼꼼하게 골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가정은 뭐냐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예요. 성경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부장제는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고 가장이 가장으로서 아내를 돌봐주고 자녀를 돌봐주는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부름이 있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남성을 보조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서 그런 가정을 만들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고를 때 이 좌스핀 타지 않은 여자를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좌스핀 타지 않은 여자는 어디서 고르냐? 한국에서 교회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시겠죠? 자, 이번에 미국 여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님이 만나고 있는 미국 여자.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청교도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이제 살아온 문화가 이제 미국 문화잖아요. 근데 미국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이고 청교도적인 게 아니에요. 미국도 보수적인 여자가 있고 진보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의 여자친구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너 좌파야 우파야 말하면은 잘 대답을 안 하려고 해요. 특히 좌파들은 너 좌파야 우파야 물어보면은 화를 내요. 그런 게 왜 중요하시죠?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여자친구한테 너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종교를 물어보면 돼요. 너 프로테스탄트냐 물어보면 돼요. 프로테스탄트면은 보통 보수예요. 그리고 카톨릭이라고 하면은 진보예요. 그리고 뭐 종교 생활 안 한다 그러면 다 진보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미국 문화에서 종교를 가지고 물어보셔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나 개신교야 라고 얘기했어요. 개신교에도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개신교에도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말하면은 이게 진짜 보수예요. 청교도. 나머지 막 이상한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여자친구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면 결혼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미국 문화에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기본적으로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고 그리고 그 남편이 남편으로서 이제 가정을 잘 지키고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여성은 이제 아내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아내로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굉장히 건강한 가정관을 가지고 있는 게 보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청교도 문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좌파 진보에 빠진 여자들은 똑같아요. 미국도 페미니즘에 빠져 있고 또 프리섹스 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남자랑 섹스해도 된다라는 그런 프리섹스 주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뭐 동성애자들도 있고 양성애자들도 있고 그리고 뭐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리고 결혼해도 쉽게 이혼하고 뭐 어차피 결혼해도 이혼하면 뭐 위자료 왕창 뜯어내면 되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매우 쉽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그런 퀘스천들을 많이 날려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는 믿는 자들끼리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좌파 진보에 빠진 그런 컬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좌파 진보에 빠진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진보에 빠진 가정은 결국 불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말하고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다라고 쭉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파 진보에 빠지면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망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보에 빠진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파 보수적인 가치관을 선택할 때, 즉 우파라는 거는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보수라는 거는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사람들. 우파 보수에 섰을 때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계속 뭐랄까 평안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천국에 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날카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님에게는 성경책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결혼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다면은 이제 창세기에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그 규절들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 규절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이제 설명창에 제가 성경책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성경책은 영문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그 번역이 아주 잘 돼 있기를 아주 유명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의 번역이 아주 잘 돼 있다라고 유명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그 남녀의 역할, 그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결혼은 사실 23살이고 여친은 20살이어도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치관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 그리고 그 여자가 이 좌파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좌파에 빠진 여자는 일단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